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옆집 여자가 알려준 남편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혼집 입주 첫날, 앞집 여자의 기묘한 방문으로 시작된 제 결혼 생활의 이야기예요. 그날 울렸던 초인종 소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부터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새로 구한 신혼집에 이삿짐을 드리던 날이었어요. 포장이사 업체 직원분들이 돌아가시고 거실 한가운데에 산처럼 쌓인 상자들을 보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죠. 당신, 저기 베란다에 둔 상자들은 내가 나중에 치울 테니까 무리해서 들지 마. 나 차에 두고 온 서류 가방 좀 가져올게. 금방 와. 알았어. 천천히 다녀와. 당신 차키 아까 현관장 위에 뒀어.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죠. 남편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나 싶어 문을 열었는데 웬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툭 치면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누구세요? 저희 오늘 막 이사 와서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요. 저기 앞집 사는 사람인데요. 여자는 갑자기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여자가 어찌나 꽉 쥐는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하루라도 빨리 도망쳐야 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망치라니요? 초면에 다짜고짜 남의 집 현관에서 이러시는 거 굉장히 불쾌한데요? 손 좀 놓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여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 문을 닫으려는데 여자의 어깨에 걸쳐진 카디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이지색 바탕에 독특한 금장 단추가 달린 옷이었죠. 시어머니가 며칠 전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서 가족의 준표라며 사주신 전국에 몇 장 안 들어왔다던 바로 그 한정판 브랜드 카디건과 똑같은 옷이었어요. 내 말 들어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야. 당신 여기서 못 나가게 될 거라고. 여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치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화들짝 놀라며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앞집 문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남편이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당신 문 열어놓고 뭐해? 누구 왔었어? 아니야. 그냥 환기 좀 시키려고. 당신 가방 이리 줘. 내가 서재에 갖다 놓을게. 저는 남편에게 앞집 여자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남편을 붙잡고 방금 이상한 사람이 왔다며 호들갑을 떨었겠지만 저는 달랐거든요. 무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부터 앞세우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앞집 여자의 창백한 얼굴과 시어머니가 사준 것과 똑같은 그 카디건. 이 두 가지 사실을 머릿속에 조용히 갈무리해 두었죠. 짐 정리를 마저 하면서 저는 문득 이 신혼집을 계약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제 직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고 남편의 직장은 외곽이라 중간 지점인 교통 좋은 곳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발품을 팔아 꽤 괜찮은 조건의 아파트를 몇 군데 추려놓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족 모임을 소집하시더니 대뜸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새아가, 집은 여기로 해라. 내가 풍수지리부터 주변 인프라까지 싹 다 알아보고 가계약금까지 걸어두고 왔단다. 어머님, 여기는 제 직장에서 너무 멀어요.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은 걸릴 텐데요. 제가 알아본 곳들이 남편과 저 둘 다 출퇴근하기 딱 좋은 위치예요. 가계약금은 제가 물어드릴 테니 취소해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에 지지 않고 제 의견을 명확히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슬쩍 끼어들더라고요. 에이, 언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깐깐하게 알아보고 고른 건데요. 거기가 학군도 좋고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노른자 땅이에요. 언니 직장 먼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집 들어가는 게 먼저잖아요. 아가씨, 당장 출퇴근에 지쳐서 파김치가 되면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집은 저희 부부가 살 곳인데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단호한 대답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때 아주버니가 점잖은 목소리로 나섰어요. 재수 씨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신경 쓰신 일이라 서운해하실까 걱정이네요. 재수 씨, 이렇게 하시죠. 그 아파트 인테리어는 제가 최고급으로 싹 다 책임지겠습니다. 재수 씨 취향에 맞춰서 전부 다 바꿔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어머니 뜻에 따라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도 재수 씨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네 아주버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좀 양보하면 덧나니? 내가 며느리 들으면서 내 자식들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아주버니가 큰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준다고 나서고 시어머니가 자식 위하는 마음이라며 저렇게 나오니 저도 무작정 고집만 피울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상의 끝에 시어머니가 정해준 이 아파트로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면서 또 한 번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분명 아주버니는 제 취향에 맞춰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니 시누이가 매일같이 현장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안방 벽지는 이 실크 벽지로 골랐어요. 이게 요새 강남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거든요. 화장실 타일도 이탈리아제 수입으로 다 맞췄어요. 괜찮죠? 아가씨, 제가 며칠 전에 인테리어 실장님께 분명히 안방은 차분한 무채색 계열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꼬무니 실크 벽지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에이, 언니. 무채색은 너무 칙칙하잖아요. 신혼집인데 화사해야죠. 그리고 아주버니가 돈 다 내주시는 건데 기왕이면 비싸고 좋은 걸로 하는 게 언니한테도 이득 아니에요? 비용을 아주버니께서 부담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매일 그 방에서 자고 생활하는 건 저예요. 제 마음에 드는 공간이어야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벽지는 원래 제가 고른 걸로 다시 진행해달라고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참나, 언니 진짜 고집 세시네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시누이는 입을 삐죽이며 돌아갔고 저는 인테리어 실장님께 단호하게 제 의견을 관철했어요. 그때는 그저 시누이가 오지랖이 넓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겠거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식들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분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앞집 여자의 행동을 겪고 나니 친정엄마와 친언니가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해주었던 말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딸, 남편 됨됨이 참 괜찮고 시댁 식구들도 다들 교양 있어 보이고 좋긴 한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까 몰라. 왜? 어머니도 나한테 싹싹하게 잘해주시고 아주버니나 아가씨도 다들 매너 좋잖아. 뭐가 문제야, 엄마? 야, 넌 너무 이성적이라 눈치가 없는 거야. 엄마 말대로 그 사람들 너무 완벽해. 너무 자기적이란 말이야. 무슨 연극 무대의 배우들처럼 자기들끼리 대본 짜와서 합을 맞추는 느낌 안 들었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쪽 식구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기분이었다고. 언니가 심리학 전공했다고 사람들을 너무 피곤하게 분석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족끼리 우애가 깊고 손발이 잘 맞는 거지. 내가 그런 거 하나 기선제압 못 당할 성격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해. 그때는 친정 식구들의 걱정을 제 성격대로 쿨하게 넘겨버렸어요.
저는 누구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할 말 못하고 소갈이하는 성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실 바닥에 앉아 짐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 집구석 어딘가에 제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직감을 느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남편의 반응을 떠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배달시킨 초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당신, 우리 이사도 왔는데 내일 떡이라도 조금 맞춰서 앞집이랑 옆집에 인사 좀 돌릴까? 요새 층간소음 문제도 많고 얼굴 투고 지내면 좋잖아. 남편은 초밥을 씹던 입을 멈추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니, 뭐하러 떡을 돌려? 요새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히려 남의 집 벨 누르면 귀찮아하고 싫어해. 그래도 바로 앞집인데 오가다 마주치면 어색하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니, 절대 하지 마. 내가 싫어서 그래. 이웃끼리 얼굴 알고 지내봤자 피곤한 일만 생겨.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자, 응? 제발 부탁이야. 평소 제 의견에 크게 반대하지 않던 남편이 유독 강하게 정색을 하며 말리더라고요. 마치 앞집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남편의 과민한 반응을 보며 저는 앞집 여자와 남편, 그리고 이 아파트를 고집했던 시어머니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는 표정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안 할게. 밥이나 마저 먹어. 남편은 그제야 안도한 표정으로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저는 이미 속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신혼의 첫 단추부터 무언가 단단히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뒷짐지고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저는 친정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언니, 내일 시간 어때? 잠깐 얼굴 좀 보자. 알아봐 줄 게 하나 생겼어. 신혼집 입주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다가올 거친 싸움을 예감했어요. 시어머니의 집착, 아주버니의 지나친 호의, 시누이의 간섭. 그리고 무엇보다 앞집 여자의 창백한 얼굴과 경고.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제 손으로 직접 맞춰보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노트북과 남편 차에서 몰래 빼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챙겨들고 친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IT 보안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가라 이런 쪽으로는 아주 빠삭하거든요. 저희는 동네 구석의 조용한 룸카페에 자리를 잡았죠. 야, 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 앞집 여자가 도망치라고 했다고? 근데 그 여자 어깨에 걸쳐진 카디건이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랑 똑같은 한정판이었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찜찜해서. 언니, 이거 복원 좀 해줄 수 있어? 남편이 주기적으로 블랙박스를 포맷하는 것 같은데 지워진 기록 좀 살려봐. 언니는 말없이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모니터를 노려보던 언니의 표정이 점차 딱딱하게 굳어갔죠. 야, 이거 봐라. 네 남편 진짜 치밀하다. 주말마다 특정 시간대 영상만 교묘하게 삭제했네. 근데 어쩌냐? 나한테 걸렸는데? 위치 정보랑 삭제된 찌꺼기 파일들 긁어모아 보니까 동선이 뻔해. 언니가 모니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복원된 영상 속 남편의 차는 낚시터가 아니라 시내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조수석에 타는 여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바로 앞집 여자였어요. 이거 네 남편이 아주버니랑 주말 낚시 간다고 했던 그날들 맞지? 맞아.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버니의 점잖은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연애 시절 남편이 저를 주말에 혼자 둘 때면 아주버니는 항상 저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함을 표했거든요.
재수 씨, 동생이랑 낚시 가느라 주말에 혼자 두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수 씨 혼자 심심하실 텐데 제가 동생 얼른 돌려보내겠습니다. 대신 제가 올라가는 길에 최고급 해산물 잔뜩 챙겨서 동생 편에 보낼 테니 두 분이서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에요, 아주버니. 두 분 형제끼리 오랜만에 시간 보내시는 건데 푹 쉬다 오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남편이 들고 왔던 비싼 전복과 돈베고기 세트. 나중에 우연히 영수증을 봤을 때 아주버니의 법인카드로 백화점 식품관에서 결제된 거였죠. 형제가 낚시터 근처 수산시장에서 샀다던 해산물이 왜 백화점에서 결제되었는지 살짝 의아했지만 바빠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주버니는 남편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친 집구석이네. 아주버니란 인간이 동생 불륜 알리바이를 대줘? 그것도 자기 카드로 결제까지 해가면서? 형제가 눈물겹네. 언니, 나 어젯밤에 잠 안 와서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다 떼봤어. 우리 집 말고 앞집 거. 저는 가방에서 출력해온 앞집 등기부등본을 꺼내 언니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봐. 앞집 전세권자가 누군지. 어디 보자. 전세권자 김말순? 이거 너희 시어머니 이름 아니야? 맞아. 어머님 이름이야.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결혼은 반대했지만 아들이 그 여자를 못 끊어내니 아예 앞집에 전세를 얻어주고 두 집 살림을 하도록 온 가족이 판을 깔아준 거였죠. 겉보기엔 그럴싸한 직장과 학벌을 가진 저를 번듯한 며느리로 들여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우고 뒤로는 아들의 내연녀를 옆에 두고 돌봐온 거예요. 너 이제 어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와. 저런 소름 돋는 인간들이랑 어떻게 살아? 내가 왜 나와? 억울하게. 지금 나가면 저 인간들 좋으라고 판 깔아주는 것밖에 더 돼? 난 내 발로 안 나가. 저 인간들 바닥까지 다 털어먹고 내쫓을 거야. 언니, 나 아가씨 인스타 부계정 좀 찾아줘. 비공개 계정 같은 거 하나 있을 텐데. 저는 당장 남편 멱살을 잡는 대신 훨씬 더 이성적이고 치밀한 길을 택했어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니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어머님은 양손에 반찬통을 잔뜩 들고 들어오셨어요. 세아가 집에 있었니? 연락도 없이 와서 놀랐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팥김치 좀 담가서 가져왔다. 어머님,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죠. 마침 저도 외출했다가 방금 들어오는 길이에요. 반찬은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래. 집 정리는 좀 다 됐니? 내가 보니까 냉장고 정리가 영 안 되어 있던데. 내친 김에 내가 싹 다 치워주마. 그리고 거실에 둔 저 화분은 베란다로 빼라. 답답해 보인다. 어머님은 마치 자기 집인 양 안방과 주방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어머님의 앞을 가로막고 섰죠. 어머님, 반찬 가져다 주신 건 감사하지만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살림 방식이 다 있고 물건 위치도 제가 쓰기 편하게 둔 거라서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내 아들 집 챙겨주겠다는데 그게 할 소리니? 너 아직 살림 서툴러서 내가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니야. 저희 둘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부족해도 저희가 맞추면서 사는 게 맞죠. 그리고 어머님,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 주고 오세요. 비밀번호도 저희가 오늘 바꿀 예정이라서요. 남편이랑 그렇게 상의했어요.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더니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참나? 알았다. 며느리 무서워서 시어미가 아들 집도 마음대로 못 오겠네. 시어미가 쫓기듯 나가시고 난 후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찾았다. 네 시누이 비공개 부계정. 야,
이거 진짜 가관이다. 사진 다 캡처해서 보냈으니까 확인해. 언니가 보내준 수십 장의 사진들을 넘겨보며 저는 헛웃음을 쳤어요. 제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내내 야근을 해야 했던 날들. 신우이는 인스타그램에 아주 화목한 가족 식사 사진을 올려두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주말 외식. 새언니가 사준 예쁜 카디건 입고 찰칵.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신우이, 남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앞집 여자가 있었어요. 앞집 여자는 시어머니가 제게 사주셨던 바로 그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신우이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심지어 그 자리에 아주버니까지 함께 앉아 앞집 여자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저 하나를 바보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오붓한 가족 행세를 해왔던 거예요. 며칠 뒤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여자와 마주쳤어요.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바짝 물러섰죠.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 날 뵙고 처음이네요. 앞집 분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입고 계셨던 베이지색 카디건 참 예쁘던데. 오늘 입은 원피스도 어디 브랜드인지 알 것 같네요. 우리 신우이. 아니, 아가씨가 며칠 전에 똑같은 걸 샀다고 자랑했거든요. 두 분 취향이 참 비슷하신가 봐요. 앞집 여자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심하게 흔들렸어요. 네? 아, 우연이겠죠. 저는 이만. 참, 이 동네 맛집 좀 아세요? 저희 남편이 주말마다 낚시를 좋아해서 집을 자주 비우거든요. 혼자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남편분은 주말에 자주 안 나가시나 봐요? 여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자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죠. 이웃끼리 자주 봐요. 아, 전세 계약 끝나가던데 계속 사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여자는 도망치듯 뛰어나갔어요. 저는 뒤에서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얼굴이었죠. 당신 밥 먹었어? 오늘 회사에서 진짜 피곤했어. 먹었어. 당신 피곤하겠다. 이번 주말엔 아주버니랑 낚시 안 가? 요새 통 안 가네. 당신 취미 생활은 해야지. 형이 요새 바쁘대. 그냥 주말엔 당신이랑 집에서 쉴래.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 당신. 나 주말에 아주버니랑 아가씨 모시고 집들이 할까 했는데 어때? 우리 이사 오고 어머님 빼고 아직 식구들 제대로 밥 한 끼 대접 못했잖아. 집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당신 힘들잖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아주버니가 인테리어도 다 해주셨는데 입 싹 닦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할 테니까 주말에 가족들 다 부르자. 저는 속으로 차갑게 칼을 갈며 남편의 넥타이를 다정하게 풀어주었어요. 저들의 그 완벽하고 역겨운 가족 연극을 제 손으로 가장 화려하게 끝장내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한 평일낮에 친정엄마와 친언니를 신혼집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 앞에 언니가 보고내는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과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앞집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신우이의 비공개 SNS 사진들을 전부 펼쳐놓았죠. 친정엄마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흔한 드라마 속 친정엄마들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진 않았어요. 엄마는 평생 사업을 하시며 산전수전 다 겪으신 저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이셨거든요. 내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네. 상견례 때부터 그 집안 사람들 눈빛이 막지가 않더라니.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때 찜찜하다고 했을 때 한 번만 더 알아볼걸.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기꾼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아봐? 그나저나 이 물건들 아주 지능적이네. 지들 손에 흙 안 묻히고 아들내미 두 집 살림 챙겨주면서 너한테는 교양 있는 척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증거면 이미 충분해. 네 남편 분류는 당연한 거고 시어머니의 시누이 아주버니까지 싹 다 엮어서 삼자에 의한 혼인 파탄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엄마가 아주 잘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있으니까 당장 오늘 오후에 약속 잡아라. 나도 그 생각이야. 그냥 이혼만 해주는 건 저 인간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 내 발로는 절대 조용히 안 나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모조리 다 청구해서 저 집안 체면 있고 돈 있고 싹 다 바닥에 내동댕이 칠 거야. 야, 너 집들이 한다는 건 뭐야? 그냥 당장 소장 날려버리지 뭘 또 집으로 불러. 집들이 겸 송별회지. 지들이 그렇게 아끼는 가족의 품격이 얼마나 알량한 건지 면전에 대고 확인시켜 주려고. 그날 법원 송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서류 봉투 돌릴 거야. 그날 오후. 엄마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했어요. 변호사님도 가족 전체가 조직적으로 불륜을 은폐하고 방조한 케이스라며 위자료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셨죠.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공동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비상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저희 집이 5층이라 그리 높진 않았어요.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참을 돌렸는데 위쪽에서 익숙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제 남편과 앞집 여자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벽에 바싹 붙어 휴대폰 녹음기를 켰어요. 나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어. 당신 와이프가 다 눈치챈 것 같단 말이야.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나한테 카디건 얘기부터 집중 얘기까지 다 물어봤다니까? 나보고 남편이 주말에 낚시 가냐고 묻는데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휴, 당신이 지레 겁먹어서 그래. 그 여자가 뭘 알아. 그냥 이사 와서 인사치레를 물어본 거겠지. 우리 엄마랑 형이 완벽하게 다 막아주고 있는데 눈치를 어떻게 채. 그래도 나 무서워. 당신 와이프 보통 얘기 아니야.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 그냥 당신이 우리 집으로 아주 넘어오면 안 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나도 정식으로 며느리 대접받게 해달라고 해. 좀만 참아. 우리 집에서 그 사람 조건 보고 드린 거 당신도 알잖아. 2년만 살아주면 엄마가 우리 명의로 상가 하나 내주신다고 했어. 그때까지만 당신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주면 되잖아.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어요. 2년 뒤에 상가를 받기 위해 저를 철저히 이용하려 했던 거였죠. 저는 휴대폰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계단을 마저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제 구두 소리에 기겁하며 떨어졌어요.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앞집 여자는 덜덜 떨며 비상구 문손잡이만 꽉 쥐고 있었죠. 어머, 당신 여기서 뭐해?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걸어 올라왔어? 당신 오늘 일찍 왔네. 나 마침 쓰레기 버리고 올라오던 길이었어. 그래? 근데 앞집 분이랑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셨어? 내가 방해한 건 아니지? 저는 빙긋 웃으며 앞집 여자를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두 분이 되게 친하신가 봐요. 계단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다 나누시고.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만 나눈 거예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여자는 도망치듯 비상구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제 눈치를 살폈죠. 당신 오해하지 마. 진짜 쓰레기 버리다 마주쳐서 날씨 얘기 잠깐 한 거야.
내가 뭘 오해해? 이웃끼리 인사도 하고 날씨 얘기도 할 수 있지. 당신 땀 많이 난다. 얼른 들어가서 씻어.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당장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주말에 있을 더 큰 이벤트를 위해 꾹 참았죠. 다음 날 금요일 점심시간. 저는 아주버니가 임원으로 있는 무역기사 근처로 갔어요. 집들이에 초대하기도 했고 그 전에 아주버니의 입에서 직접 불륜 방조에 대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죠. 근처 고급 베이커리에서 산 쿠키 세트를 들고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버니, 바쁘세요? 저 근처에 외근 나왔다가 아주버니 생각나서 간식 좀 사왔어요. 잠깐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아, 재수씨, 마침 점심 먹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희 회사 1층 로비 카페로 오시죠. 카페에서 만난 아주버니는 언제나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다 오시고. 감사합니다, 재수씨. 신혼집은 좀 적응이 되십니까? 네, 아주버니. 다 아주버니께서 신경 써서 인테리어 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서 꼭 한번 따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가족끼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장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동생의 속 썩이는 일은 없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야 늘 다정하죠. 그런데 요새 주말에 낚시를 통 안 가더라고요. 아주버니께서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남편이 아주버니랑 낚시 가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아주버니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요새 연말이라 프로젝트가 많아서 주말 시간을 도통 못 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심심해하겠군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아주버니께서 남편 낚시 갈 때마다 밥값이며 숙박비며 다 결제해 주셨다면서요. 저번에 남편이 아주버니 법인카드로 긁힌 영수증을 실수로 흘려서 봤거든요. 아주버니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했어요. 보셨군요. 네, 동생 녀석 용돈 아껴 쓰라고 제가 좀 보태준 겁니다. 재수 씨가 굳이 아실 필요 없는 일인데 동생이 칠칠 맞게 그걸 흘렸네요. 가족인데 알면 어때요. 그리고 아주버니, 저번에 낚시 갔다가 사오신 그 고급 해산물 세트요. 백화점 지하에서 아주버니 카드로 결제하신 것도 제가 다 봤어요. 남편 기죽지 말라고 뒤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니 형제애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아주버니를 쳐다봤어요. 아주버니는 제 미소에 안도했는지 조금 긴장을 풀고 자랑스레 말하더라고요. 들켰습니까? 동생이 워낙 낚시를 좋아하는데 빈손으로 가면 재수 씨한테 미안할까봐 제가 특별히 백화점에서 신경 좀 썼죠. 앞으로도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 테니 동생 주말에 좀 나가더라도 재수 씨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들은 숨통 트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아주버니가 그렇게 뒤를 잘 봐주시는데 제가 모른 척 넘어가 드려야죠. 알리바이라는 단어에 아주버니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못 본 척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주버니, 내일 저녁 저희 집들이인 거 아시죠?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꼭 일찍 오세요. 아가씨랑 어머니 모시고요. 예, 재수씨. 내일 뵙겠습니다. 아주버니와의 대화를 완벽하게 녹음한 후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사로 복귀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입방정이었죠. 토요일 아침, 본격적인 집들이 음식 준비를 핑계로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집에서 청소를 맡겨두고요. 과일 코너를 돌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엄마, 이거 책이 되게 싱싱하다. 세훈이 집들이 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사가야 돼?
언니가 알아서 다 준비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우리 앞집 사는 애도 들러야 하니 걔 좋아하는 과일 하나쯤은 챙겨가야지. 엄마 진짜 치밀하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한 뒤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아가씨, 여기서 뵙네요.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체리팩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죠. 세아가,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집에서 음식 준비한다더니. 해산물 좀 좋은 걸로 사려고 나왔어요. 근데 두 분 무슨 말씀 나누고 계셨어요? 앞집 사람요? 우리 그냥 과일 고르고 있었어요.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요. 앞집 분한테 선물하실 거면 미리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앞집 분이 체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체리팩을 매대에 내려놓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다. 굳이 이유까지 신경 쓸 필요 있니? 우리는 볼 일이 있어서 집에서 보자꾸나.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카메라 촬영을 종료했어요. 이 영상은 이따 저녁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완벽한 양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해파리 냉채 등 그럴싸한 집들이 음식들을 식탁에 쫙 깔았죠. 남편은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며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당신 진짜 수고 많았어. 우리 엄마랑 식구들이 좋아하겠다. 당신 식구들 평생 잊지 못할 저녁 식사가 될 거야. 기대해. 오후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니, 시누이가 양손에 휴지와 세제 같은 집들이 선물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죠. 와, 언니 상차림 완전 대박이에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그래, 애썼다. 얼른 앉아서 먹자꾸나. 응?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남편이 와인병을 따고 잔을 돌리기 시작했죠. 저는 식탁 제일 상석에 앉아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다들 각자의 연극에 심취해 있었죠. 식사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집들이 메인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벤트? 당신 그런 것도 준비했어? 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엄마의 조언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소장과 언니가 정리해준 모든 증거 자료들이 각자의 이름이 적힌 두툼한 서류 봉투 3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봉투들을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니, 시누이, 남편의 밥그릇 옆에 하나씩 툭툭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이게 뭐야? 열어봐. 아주 맛있게 매울 거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아주버니는 봉투에 적힌 제 법률 대리인의 이름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그들이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가짜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색이 되어갈 그들의 얼굴을 즐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좋은 날 사람 모아놓고 지금 장난해? 장난? 내가 귀한 시간 들여서 차린 음식 앞에서 장난을 칠 리가 있겠어? 얼른 열어봐. 글씨 읽을 줄 알잖아.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죠. 손까지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봉투를 열어본 아주버니의 표정도 볼만했어요. 늘 여유롭고 점잖은 척하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남편의 서류를 뺏어 들었어요. 이게 다 뭐냐? 이혼 소장?
그리고 위자료 청구? 네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고소를 했다는 거냐? 헐, 대박. 언니, 여기 제 이름도 있는데요? 제3자에 의한 혼인 파탕 손해배상 청구? 제가 언니 혼인을 파탄냈다고요? 언니 미쳤어요? 최수 씨,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제가 동생의 외도를 방조했다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시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하십니다. 가족끼리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러시면 재수 씨만 불리해집니다. 아주버니, 제가 명문대 나와서 번듯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설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서류를 돌렸을까요? 다들 서류만 보고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식사하시면서 편하게들 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마트 텔레비전에 전원을 켰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을 연결했죠. 화면에 가장 먼저 띄운 건 남편 차의 블랙박스 복원 영상이었어요. 당신이 주말마다 아주버니랑 낚시 간다며 짐 챙겨 나갔던 날들이지. 차가 향한 곳은 낚시터가 아니라 시내 외곽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고, 저기 조수석에 타는 여자, 당신이랑 아주 친한 앞집 여자네? 당신, 이 영상 뭐야? 너 내 차 블랙박스 뒤졌어? 이거 불법이야. 불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부 공동재산인 차에 달린 기계를 내가 확인하는 게 왜 불법이야? 영상 지우면 모를 줄 알았어? 우리 언니가 IT 보안 전문가인 거 깜빡했나 봐. 화면을 끄고 이번에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주버니가 근무하는 회사 1층 카페에서 제가 직접 녹음했던 파일이었죠. 스피커를 통해 아주버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동생이 속 썩이는 일은 없냐며 묻는 가식적인 인사부터 백화점에서 해산물을 결제하며 동생의 낚시 알리바이를 챙겨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목소리까지 전부 다요. 아주버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재수 씨, 사람을 함부로 함정에 빠뜨리고 몰래 녹음까지 하십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함정이요? 제가 억지로 대답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버니가 자랑스럽게 본인 입으로 술술 불어놓고 무슨 함정이에요. 그리고 아주버니, 그 백화점 결제 내역 법인카드로 긁으셨잖아요. 법원 가면 카드 사용 내역 싹 다 사실조에 들어갈 텐데 동생 불륜 스폰서 노릇하니라 회사 돈 유용하신 거 회사 감사팀에서 알면 아주버니 임원 승진은 고사하고 자리 보전이나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아주버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자 금세 방어태세로 돌변하더라고요. 저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두 번째 음성 파일을 틀었어요. 비상계단에서 남편과 앞집 여자가 나누었던 대화였죠. 앞집 여자가 불안해하자 남편이 2년만 버티면 어머니가 상가를 내주기로 했다며 달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이 잡것들아, 기다려서 남의 말을 엿들어?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미가 아들한테 상가 사준다는 말까지 도청을 하고 지랄이냐? 어머님, 저를 간판용 며느리로 앉혀놓고 뒤로는 아들 내연녀 전세방까지 얻어주신 어머님한테 가정교육 운운할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앞집 전세계약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이미 등기부등본 다 떼서 확인했어요. 엄마, 내가 앞집 여자 내치자고 말했잖아. 엄마가 키웠고 일 키워서 내 이름까지 고소장에 올라가게 만들었어? 언니, 아니 새언니, 이거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앞집 여자가 저한테 명품 가방 사준다고 꼬드겨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몇 번 밥 먹어준 게 다라고요. 전 진짜 몰랐어요. 인연이 미쳤나? 네가 그 앞집 년 싹싹하고 말 잘 듣는다고 나한테 먼저 데려와서 인사시켰잖아.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그만들 좀 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평소에 나한테 애교도 없고 일만 하니까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서?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를 내 신혼집 앞집에 심어놔? 당신 진짜 찌질하다. 잘못을 걸렸으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내 탓을 해? 당신들 가족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든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꼴이라니. 저는 식탁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팔짱을 꼈어요. 불과 10분 전만 해도 우아하게 와인잔을 부딪히며 고상한 척 하던 가족이 완벽하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는 건 꽤 통쾌한 구경거리였죠. 재수 씨, 제가 장남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동생이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하지만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엮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적당한 선에서 위자료를 따로 챙겨드릴 테니 동생과의 이혼 문제로만 조용히 끝내시죠. 아주버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아주버니가 쥐어주는 알량한 돈 몇 푼 받고 떨어질 생각 없어요.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전에 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받아낼 거예요. 아주버니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알량한 체면, 법정에서 얼마나 바닥을 치는지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식사들 다 하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실래요? 이주명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전세금 어머님이 가계약금만 넣으셨지 잔금은 싹 다 제가 치렀잖아요. 당신은 짐 싸서 당장 나가. 앞집으로 가든 본가로 가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단호하게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렸지만 제가 당장 경찰을 불러 주거 침입으로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시댁 식구들 뒤를 따라 쫓기듯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어요. 먼저 저는 아주버니의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소송 관련 문서를 회사 주소로 송달하게 만들어 보였죠. 우편물 수발실을 거쳐 아주버니의 부서로 서류가 전달되면서 회사 내에 아주버니가 동생의 불륜을 방조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한 달 뒤 아주버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수 씨,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십시오. 회사 감사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 승진은커녕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 다 맞춰드릴 테니까 제발 소장 좀 취하해 주십시오. 아주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돈으로 합의 볼 생각 없다고요.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평소에 그렇게 명예와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니 회사에서 망신 좀 당하셨나 봐요. 앞으로 법원 출석도 하셔야 할 텐데 연차 관리 잘하시고요. 끊습니다. 아주버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신우이의 상황도 볼만했어요. 친정언니가 신우이의 비공개 SNS 계정 사진들을 싹 다 캡처해둔 것을 바탕으로 저는 신우이의 지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상가녀와 호영호재함에 찍은 사진들을 친절하게 공유해 주었거든요. 새언니, 언니 미쳤어요? 친척들 단독방에 그 사진을 왜 올려요? 나 지금 친구들한테 연락 오고 난리 났다고요. 언니가 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작정했어요? 아가씨, 제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직접 올린 자랑스러운 가족 사진을 공유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요? 앞집 여자한테 명품백 받고 우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줘서 집들이하게 해준 것도 다 아가씨잖아요. 사회적 매장은 아가씨가 스스로 무덤 파신 거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신우이는 결국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수를 탔어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앞집 전세금에 즉각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둔 거죠. 가장 비참한 건 남편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되고 시댁 식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분열하자 남편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사라졌거든요.
더 이상 아주버니의 카드도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된 남편은 찌질함에 극치를 달렸어요. 당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미쳤었어. 앞집 여자는 내가 진작에 정리했어. 그 여자도 우리 집 가압류 걸리고 소송 걸리니까 연락 쌍 끊고 도망갔어.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는 게 아니라 돈 나올 구멍이 나밖에 안 남은 거겠지. 앞집 여자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와서 아쉬워? 소송 서류나 잘 챙겨. 당신 위자료 깎아줄 생각 단 1원도 없으니까. 직장 월급에 압류 걸리기 싫으면 알아서 대출을 받든 일용직을 뛰든 돈 마련해 와.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밀쳐냈어요. 법정 공방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이 났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워낙 명백하고 치밀했기 때문에 판사님도 피고 측의 어설픈 변명들을 단칼에 잘라버리셨죠. 결국 저는 남편과 앞집 여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고액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누이, 아주버니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혼인 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했죠. 재판이 끝난 날, 법원 복도에서 시댁 식구들을 마주쳤어요. 아주버니는 승진해서 누락되어 지방지사로 좌천될 위기에 처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시누이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제 눈치를 보며 숨기 바빴어요.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남편이 말렸죠. 독한 년, 네 년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낸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어머님, 집안을 풍비박산낸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그 알량한 욕심과 기만이에요. 후회요? 전 제 인생에서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을 이렇게 일찍 걸러낸 걸 매일 감사하며 살 건데요. 다들 평생 서로 원망하면서 위자료나 열심히 갚으면서 사세요. 저는 그들을 뒤로 하고 미련 없이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법원 앞에는 친정엄마와 친언니가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야, 진짜 고생했다. 우리 동생 완전 사이다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 내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 훌훌 털고 새 출발해라. 엄마, 언니, 나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두 사람 없었으면 나 진짜 그 집안에서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을지도 몰라. 저는 엄마와 언니를 꽉 안았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긴장이 풀리면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죠.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시댁 식구들에게서 받아낸 배상금으로 예전부터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과 가까운 곳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온전히 매입했어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제 취향대로 무채색의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집을 꾸몄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어요. 더 이상 앞집의 눈치를 볼 필요도, 가식적인 시댁 식구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출 필요도 없었죠. 직장에서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당당하게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어설픈 자비는 베풀지 않았어요. 철저한 이성과 합법적인 징벌만이 그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완벽해 보였던 가짜성을 부수고 나온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누구보다 단단하고 빛나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선물한 가장 현실적이고 통쾌한 해피엔딩이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